안녕하세요. 이번에 인터뷰를 본 곳은 세 군데고 세 군데에서 다 잡오퍼를 받았습니다. 이번에 인터뷰 후기를 조금 얘기를 하자면, 근데 거기서 약간 질문 중에 하나가 쎄했던 게, 이 사람들이랑 좋게 일하기는 글렀다 싶어가지고 웬만하면 첫 오퍼를 수락을 하려고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바로 거절을 하게 된 이유가, 들리시나요? 저는 오늘로 밴쿠버 온 지 딱 한 달째 되었고요. 지금 새로운 센터에서 근무한 지는 이제 2주가 지나서 내일이 이제 3주 차예요. 시간 진짜 빠르죠? 이러다가 내일 한국 가겠어. 일단 저는 이번에 잡을 어떤 걸 구할까 고민을 하다가 레주메를 그런 레스토랑이나 카페 같은 데 드랍을 좀 하러 다니려고 했거든요. 근데 좀 이게 돌아다니기가 귀찮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일단 그러면 최대한 온라인으로 먼저 지원을 해보자 해서 인디드를 통해서 먼저 지원을 해봤어요. 그래서 그렇게 지원한 데는 일단 EC 잡으로도 몇 개 지원을 했었고, 그리고 레스토랑이나 커피숍도 인디드에 올라와 있긴 해요. 그래가지고 지원을 같이 했는데 역시나 그런 곳은 연락이 안 오고 그 데이케어에서만 연락이 오더라고요. 밴쿠버에 5월 1일에 왔거든요. 5월 둘째 주까지 한 일주일은 그냥 좀 놀고 오랜만에 이제 밴쿠버 돌아왔으니까 카페도 다니면서 이제 밀렸던 편집도 하고 포스팅도 좀 하고 하면서 지냈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부터 슬슬 이제 렌트비도 내야 되고 하니까 잡을 구해야겠다. 왜냐면 보통 페이첵을 일하고 2주 뒤에 받으니까 이제 렌트비 내기 전에 취업을 하려면은 5월 한 둘째 주, 셋째 주부터 본격적으로 좀 적극적으로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일단 이번에는 인디드로만 지원을 했고 좀 집 가까운 데 위주로 지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연락을 몇 군데 받았고, 이번에 인터뷰를 본 곳은 총 데이케어 3군데고, 그리고 3군데에서 다 잡오퍼를 받았습니다. 일단 이번에는 그렇게 큰 센터는 안 넣은 것 같아요. 일단 제가 그렇게 근무를 길게 할 것도 아니고, 큰 센터는 약간 일 시작하기까지 프로세싱이 좀 긴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냥 당장 일 시작하고 싶어가지고 조금 작은 센터 위주로 알아봤고, 그리고 보통 큰 센터는 한 교실에 애들이 많다 보니까 그만큼 교사가 많긴 하지만, 그래도 사실 교실 안에서 교사의 수는 상관없고 애들의 수가 그 분위기를 굉장히 크게 좌우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IT 반이다 해도 애들 12명에 교사 3명 있는 거랑 애들 8명에 교사 2명 있는 거랑 정신없음의 정도가 다르거든요. 사실 8명 정도면 진짜 끽하면 그냥 한 명이 한번 볼 수도 있고, 물론 이게 레시오로 맞진 않지만 그래도 다른 한 명이 뭔가 다른 일을 하고 있을 때 어쨌든 그 정도 컨트롤이 가능한 정도인데 12명은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렇게 홈 데이케어는 레시오가 좀 낮으니까 애들이 좀 적으니까 조금 상대적으로 괜찮은 것 같아서 경험상, 그래서 좀 작은 센터 위주로 지원을 했고, 사실 이런 작은 센터들은 뭐 베네핏 같은 거는 정말 미니멈으로 있는 정도고, 시급 그나마 좀 제일 잘 쳐주는 대로 가려고 생각을 했고, 그냥 사실 이제는 저도 여기저기 경험을 해봤으니까 웬만한 데서는 적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져가지고 그냥 빨리 오퍼 주는 대로 가려고 했거든요. 인터뷰 보고 좀 괜찮으면. 그래서 일단 이번에 인터뷰 후기를 조금 얘기를 하자면, 첫 번째 센터는 홈 데이케어예요. 하우스 베이스로 운영을 하는 곳이고 IT 그룹이에요. 근데 여기는 제가 예전에 밴쿠버 살 때 서브로 일을 해가지고 좀 데이케어 여기저기서 일을 했는데 그 중에 한 데이케어고, 그리고 이번에 마침 밴쿠버 왔는데 전에 같이 일하던 코워커 선생님이 이번에 그 센터에서 하이어링을 한다 이런 정보를 살짝 주셨는데 보니까 인디드에 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매니저한테 연락을 해봤어요. 이메일로
나 2년 전에 일했던 누군데 혹시 너네 지금 하이어링 하고 있냐? 그러면 나 그 자리에 관심 있다. 나 지금 빅토리아에서 밴쿠버로 막 이사 와가지고 일도 바로 시작할 수 있고 뭐 IT 자격증도 있고 그렇다. 해서 메일을 보내고 거기서 답장을 받아가지고 여기 인터뷰를 제일 먼저 봤어요. 그래서 사실 여기는 일을 해봤던 데니까 센터 자체가 그렇게 마음에 들어서 돌아갔다기보다는 그냥 익숙한 곳이고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하니까 새로 적응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조금 빨리 적응을 해서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갔고 인터뷰도 사실 별로 그렇게 많이 뭘 물어보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근황 토크 조금 하고 그리고 왜 빅토리아에 갔냐 그리고 왜 다시 밴쿠버로 돌아오게 됐냐 그리고 왜 다시 지금 거기 센터로 돌아오게 됐냐 그래서 그때 일했던 경험 같은 것 바탕으로 얘기 좀 하고 그리고 제가 거기서 일을 해봤으니까 이제 원래는 인터뷰 때 센터 같은 거 설명도 좀 해주고 뭔가 어떻게 이 일과가 돌아가는지 이런 것도 얘기해주고 하는데 그런 걸 그래도 어느 정도 알고 있으니까 저는 그런 거는 조금 스킵을 해서 비교적 간단히 좀 진행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시급 얘기를 하는데 여기는 제가 먼저 물어봤어요. 인터뷰 때 혹시 이 포지션에 대한 시급은 어느 정도인지 그랬더니 이 정도이다 얘기를 해줬는데 생각보다 많이 낮은 거예요. 거기가 풀타임, 퍼머넌트 그리고 IT 반인데 그거 치고도 요즘 시세에 비해서도 많이 낮은 것 같고 약간 당황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혹시 그 IT 시급이냐고 그랬더니 IT 시급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도 물어봤어요. 제가 기대하는 시급은 어느 정도인지. 그래서 저는 제가 직전에 저도 IT반에 있었으니까 물론 빅토리아랑 밴쿠버랑 뭐 시급이 다를 수는 있지만 그래도 경력 베이스로 해가지고 제가 기존에 봤던 시급이랑 똑같이 불렀거든요. 나는 이 정도를 최근에 IT 반에서 있으면서 받았고 그래서 내 기대 시급은 이 정도 된다 하니까 이제 거기서 제시한 거는 좀 더 낮고 제가 부른 거는 좀 더 높으니까 그러면 그 매니저가 아직 인터뷰 볼 사람들도 더 있으니까 만약에 너한테 오퍼를 보내주게 된다면 그때 논의된 시급으로 정확한 넘버를 써서 메일로 보내주겠다. 그리고 너가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으면은 수락을 해주라 해가지고 일단 알겠다 하고 이제 거기 첫 번째 인터뷰는 끝이 났어요. 근데 거기는 사람을 한 명 뽑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인터뷰를 많이 봤다고 하더라고요. 거기 예전에 같이 근무했던 선생님이 아직 거기 계셔가지고 들었는데 제가 갔을 때 이미 한 6번째인가? 그랬고 저 이후로 거의 2-3명이 더 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터뷰를 되게 많이 본다 생각을 했었는데 그만큼 구직하시는 분이 많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여기는 연락을 인터뷰를 다 보고 나서 주겠다 해서 거의 2주를 기다렸나?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얘기했던 일샷 시간도 6월 1일이어가지고 사실 그 결과만 좀 빨리 알려줬으면은 일 시작하는 거는 6월부터 시작해도 괜찮았을 것 같긴 한데 그 결과를 너무 늦게 알려줘가지고 여기서 결과가 나오기 전에 저는 그냥 일을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오퍼가 좀 괜찮았다면은 여기로 갈 생각도 있긴 했는데 그때 기대 시급이 달랐다고 했잖아요. 거기서 걔네가 부른 시급에서 나중에 오퍼를 보니까 0.5불 올려준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약간 킹 받고 그래가지고 내가 이 돈 받고 내가 아무리 뱅커 와서 시급 깎을 각오는 했지만 이 정도까지 내려치기 당해서 일을 할 정도는 아니다. 이 정도면 서버잡이 낫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생각한 그 마지노선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걸 정해놓고 이번에 구직을 했어요. 프리스쿨이면은 얼마, IT면은 얼마 해가지고 이 밑으로 부를 것 같으면은 저는 데이케어에서 일을 하지 않으려고 했거든요.
거기는 그냥 미련 없이 거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센터는 하우스페이스인데 여기는 프리스쿨 에이지였어요. 인터뷰 보러 갔는데 인터뷰는 거의 한 30분 정도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경력에 대해서 되게 좀 자세하게 물어봤어요. 프리스쿨에서 이런 경험이 있냐, 혼자 애들을 매니징 해본 적이 있는지. 근데 저는 기존에 프리스쿨에 있을 때 오프닝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오프닝 했을 때 거의 한 40분? 50분 정도를 혼자 있었는데 그때 애들이 좀 많이 와가지고 레시오가 거의 6, 7은 됐었던 것 같아요. 프리스쿨에서. 그래서 그 시간 안에는 저 혼자 교실을 관리를 했어야 했었고, 그래서 그런 경험이 있다 해가지고 혼자 8명 보는 거는 할 수 있다 얘기하고, 그리고 그런 액티비티 같은 거 진행해본 경험 있는지, 그래서 뭐 액티비티 서클 다 해봤다 이런 경험 얘기하고. 근데 거기서 약간 질문 중에 하나가 쎄했던 게 매니저 2명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일을 할 때 매니저가 일하는 거를 보고 본인의 방식대로 좀 이렇게 해달라 요구를 할 수도 있는데 그럴 때 어떻게 할 것 같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질문의 의도가 이게 맞나 싶긴 했는데 저는 쩔에 일할 때도 프리스쿨 애들은 약간 예상치 못한 행동이나 그런 상황이 있어가지고 그럴 때 약간 저도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지? 싶은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럴 때 전에 있던 센터에서는 매니저들한테 좀 많이 물어봤었거든요. 그분들도 경험이 다 많은 분들이니까 좀 이런 상황에서는 교사로서 어떻게 해야 될지 이렇게 제지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냥 좀 냅둬야 되는지 뭐 이런 것도 물어보고, 근데 그러면서 저는 오히려 더 배울 수 있었고 좋았거든요. 그래서 그 경험을 조금 생각을 해서 전 센터에서도 매니저랑 같이 일을 하면서 이런 상황도 있었는데, 나는 일단 같이 일을 하면서 서로 좋은 아이디어가 있거나 더 나은 방향이 있으면은 그 의견을 공유하는 거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한다. 서로 스킬을 더 임프루브 할 수도 있고 더 좋은 방향으로 어쨌든 우리가 교육을 하려고 하는 거니까 나는 그거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을 듣는 거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 오픈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약간 인터뷰 때 그거를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는 자기가 간섭을 많이 할 테니 자기 말대로 해라 약간 이런 건가? 그런 느낌을 받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약간 개입을 많이 하나? 아니면 본인만의 그런 교육 방식이 좀 확실한 사람인가? 뭐 그런 생각도 들었고, 인터뷰 때는 이런 경험에 대해서 좀 얘기를 많이 나눴고, 그리고 이제 연락을 주겠다고 해서 알겠다 하고 나왔는데 생각해보니까 여기서 시급 얘기를 안 한 거예요, 인터뷰 때. 그래가지고 지금이라도 메일 보내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볼까 했는데 어차피 이 사람들이 저한테 오퍼를 보내줄지 안 보내줄지도 모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럼 일단 기다렸다가 이제 먼저 연락이 오면은 그때 물어봐도 되겠다 싶었는데 그날 저녁에 바로 오퍼를 보내줬더라고요. 봤는데 이게 첫 오퍼였어요. 그 인터뷰 본 중에서. 그래서 이제 웬만하면 첫 오퍼를 수락을 하려고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바로 거절을 하게 된 이유가 오퍼를 봤는데 오퍼를 19불을 써서 보냈더라고요. 19불에 정보보조금 6불. 그래서 25불. 근데 19불은 제가 무경력 때도 19불 오퍼를 받아본 적은 없거든요. 저는 밴쿠버 와서 처음 일 시작했을 때 20불로 시작했어요. EC로. 그때는 EC IT 자격증도 없었으니까. 근데 지금 그로부터 2년이 지났잖아요. 제가 첫 자오퍼를 받은 게 22년 12월이었는데 그게 20불이었어요. 근데 지금 25년 5월에 19불을 써서 오퍼를 보냈더라고요. 최저시급이 이번 6월부터 17.85인가? 그래요. 근데 데이케어에서 심지어 거기는 최소 2년 이상 경력이 있는 교사를 선호한다라고 써놨거든요. 2년 이상 경력이 있는 교사를 고용을 하려면서 어떻게 19불을 오퍼를 보내주는지 정말 어이가 없었고요. 그래서 너무 당황스럽고 정말 생각지도 못한 숫자여가지고 이게 뭐지? 싶었는데 약간 생각할수록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고 약간 이거를 시작으로
교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보이는 것 같아요. 뭔가 그래도 그들이 선생님을 고용해서 쓰려면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맞춰줘야 되잖아요. 요새 물가 반영이나 시세 반영을 해가지고. 근데 19부를 쓰면서 경력 있는 교사를 쓰겠다는 거는 그 자체로 너무 리스펙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교사에 대한. 그래서 원래는 그걸 받고 굉장히 충격을 먹었지만 일단 이게 어쩌면 처음이자 마지막 오퍼가 될 수도 있잖아요. 제가 아직 다른 곳은 연락을 받은 게 없기에. 그래서 우리가 인터뷰 때 그 시급에 대해서 얘기를 안 나눠봤으니까 그러면 내가 지금 한번 메일을 보내서 혹시 시급에 대해 협상을 해볼 기회가 있을까라고 물어볼까? 원래 생각을 했어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협상을 해가지고 협상을 한다고 해도 사실 뭐 1불 올려줄까 말까잖아요. 근데 20불을 준다고 해도 저는 갈 마음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 자체가 좀 의미가 없는 일 같은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해서 1, 2불 올렸다고 쳐도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제가 시급을 올리고 간 거니까 뭔가 더 부담을 줄 수도 있을 것 같고 기대치도 더 높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사실 제 입장에서는 1, 2불을 올렸다고 해도 저한테는 엄청 깎은 시급인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되게 많이 올려준 듯한 그런 느낌이 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의 기대치가 너무 다른 상태에서 일을 시작하면은 서로 안 맞는 부분이 더 많이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그 자체로 이 사람들이랑 좋게 일하기는 글렀다 싶어가지고 사실 그리고 지금 제가 직전에 받았던 시급도 저는 원래 그 센터를 프리스쿨로 먼저 들어갔다가 나중에 풀타입을 들어가면서 IT로 들어간 거기 때문에 그 센터에서도 시급 협상이 한 번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쉽지 않게 시급을 올린 거거든요. 그때 매니저들과 미팅을 통해서 저의 자격과 가치를 어필을 해가지고 이제 시급을 결국 올리게 된 건데 가만히 있는다고 자동으로 오른 게 아니고 그렇게 올려놓은 건데 여기 와서 이렇게 초면에 후려치기를 당하니까 같이 일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아무리 구직난이라고 해도. 그냥 그 당시에 아무 잡 오퍼도 못 받았는데 다른 오퍼를 받아가지고 거기를 받기로 했다 해서 뭐 너네도 좋은 교사 찾길 바래 하면서 이제 메일을 보냈는데 생각할수록 화가 나더라고요. 진짜 양심 찾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인터뷰 본 곳은 그냥 경력이나 그런 비자 상태나 자격사항 이런 거 물어보고 이제 다들 왜 빅토리아에서 밴쿠버로 다시 넘어왔냐 해가지고 이제 솔직히 말했죠. 나 영주권 달라고 빅토리아 갔는데 지금 이민 상황이 너무 안 좋아져가지고 그냥 비자까지만 여기 머물다가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한다. 그래가지고 남은 기간을 밴쿠버에서 보내고 싶어가지고 밴쿠버로 왔다 했더니 그냥 다들 그렇구나 하더라고요. 그리고 전 센터에서 왜 그만뒀는지도 물어봤는데 저는 그냥 전 센터 그만둔 이유는 이제 밴쿠버로 넘어오려고 그만둔 거고 그래서 이것도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는 저한테 생각해보고 여전히 너가 이 포지션에 흥미가 있으면은 연락을 달라 내일까지 연락을 달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에서 제가 하이어링이 돼가지고 이제 저만 결정을 하면 되는 건지 아니면 제가 연락을 주면 이제 거기서 제 어플리케이션을 다시 생각을 해보는 건지 모르겠어가지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너 인터뷰 할 사람이 더 남아있냐? 아니면은 내가 하겠다고 하면은 바로 일 시작할 수 있는 거냐 했더니 지금 본인 어플리케이션은 굉장히 많이 받았대요. 지원자는 너무 많대요. 근데 제가 일단 맘에 들었고 근데 자격증이랑 이런 게 다 있으니까 아무래도 경력이 있으면 좀 서류 같은 것도 전에 냈던 게 있으니까 바로 보내줄 수 있고 약간 알잘딱갈센으로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오너들도 편해가지고 더 선호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그런 조건이 다 되니까 지금은 너가 마음에 들어서 너의 연락을 기다릴 거고 만약에 너가 거절을 한다면 이제 다시 인터뷰를 시작을 할 거다. 그래서 내일까지 연락을 주면 고맙겠다 해가지고 알겠다 하고 나왔는데 여기는 그나마 제가 부른 시급이랑 맞춰줬고 그리고 사실 홈데이케어라서 루틴은 간단하고 저도 홈데이케어에도 일을 해봤거든요. 그래가지고 적응은 좀 빨리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리고 집이랑도 그렇게 멀지 않았고 그래서 인터뷰 끝나고 그날 밤에 오퍼를 받겠다고 이제 메일을 보냈어요. 그래서 거기가 이제 지금 일하고 있는 센터고
예전에 밴쿠버에서 서브로 일했다던 그 센터는 제가 여기서 일 시작하고 3일 정도 후에 연락이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도 사실 여기 센터 지금 다니고 있는 센터 들어가서 처음에 약간 고비가 있었어가지고 스트레스가 있었어서 정말 일주일 하고 그만두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첫 센터 오퍼도 이미 일을 하는 중이었지만 고려를 했어요. 근데 여기도 그냥 거절을 했고 사실 데이케어에 돌아간 가장 큰 이유가 이제 저는 4월에 이사 오기 직전까지 그 전에 다니던 센터에서 이제 서브로 다니면서 일을 했는데 그래서 애들을 거의 끝까지 보고 왔는데 약간 제가 전 센터에서 일을 하면서 조금 느낀 게 원래는 이 직업이 되게 그냥 힘들기만 하고 너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많다, 너무 고되다 이런 생각만 했었는데 약간 제가 마음이 편한 환경에서 일을 해보니까 점점 좋은 점도 조금 알게 된 것 같고, 그리고 무엇보다 애들을 안 보니까 애들이 보고 싶은 거예요. 저는 막 애기들을 엄청 좋아해서 이 직업을 시작한 건 아닌데 이 직업을 하다 보니까 애들이 좋아진 케이스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애들이든 그냥 제가 맡은 반에 있는 애들이면 다 너무 정이 들고 너무 예쁘고 결국엔 그래가지고 여기 와서도 애들이 생각나고 그러는 거예요. 또 이제 내가 마음껏 예뻐해줄 수 있는 애들을 만나고 싶다 이런 생각도 들어가지고 다시 데이케어로 돌아간 이유도 있고. 그래서 지금도 사실 여기 다니면서도 이미 2주차 안에 너무 많은 일이 있어서 사실 이직도 고려를 해봤는데 그러기에는 애들하고 너무 정이 들어가지고 또 일단 지금으로서는 큰일이 없으면 떠나기 전까지 여기서 일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터뷰는 이렇게 봐서 저는 온 지 어쨌든 2주 만에 일을 구해서 바로 일을 시작했고요. 이렇게 인터뷰는 3개를 봐가지고 오퍼를 받았는데 사실 지금 센터 입사가 확정되고 나서 첫 출근 전날에 다른 센터에서도 하나 더 연락이 왔었어요. 혹시 지금 아직 구직하고 있는지 연락이 왔는데 바로 그 다음 날이 첫 출근이어가지고 제가 나 이미 일을 구해가지고 지금은 구직을 하고 있지 않다 해서 여기는 이제 인터뷰를 안 보고 그냥 그렇게 연락만 받았던 것도 있었고, 그리고 다른 한 곳이 더 있는데 거기는 사실 인터뷰 시작하기 제일 처음에 먼저 연락이 왔던 곳인데 거기는 연락을 해서 심지어 인터뷰 날짜까지 잡았어요. 근데 처음에 제가 빅토리아에 아직 있는 줄 알고 비디오 인터뷰를 보고 싶다고 했거든요. 근데 제가 근데 나 지금 밴쿠버에 이미 이사 온 상태라서 대면 인터뷰도 가능하다. 그래서 시간을 먼저 정했는데 그럼 이 날짜에 내가 가서 인터뷰 보길 원하냐 아니면 여전히 비디오 인터뷰를 원하냐 물어봤는데 갑자기 답장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당일날 아침까지 제가 기다렸어요. 인터뷰 약속을 잡은 당일날. 근데 그대로 그냥 연락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기다리다가 뭐지? 싶어서 한 번 더 메시지를 보내봤는데 혹시 인터뷰 일정을 다시 잡을까? 하고 메시지를 보내봤는데 연락이 없어가지고 이건 또 좀 이렇게 잠수 타는 건 좀 무례하지 않나 싶어가지고 여기도 그냥 더 이상 연락을 하지 않고 걸렀고요. 그래서 이렇게 다시 밴쿠버 이씨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밴쿠버에서 구직을 해봤는데 저도 사실 구직난이라고 해서 데이케어로 잡을 구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다 생각을 했거든요. 내가 하고 싶어도 이게 안 될 수도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 이렇게 잡이 구해진 덕분에 저는 다시 데이케어로 돌아가게 되었고요. 지금은 귀여운 완전 베이비들이랑 막내가 12개월이에요. 이제 딱 12개월이 됐어요. 그래서 귀여운 베이비들이랑 복작복작 지내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구직난은 시급을 이렇게 후려치는 거 보면은 구직난은 맞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일을 구할 수는 있다. 그런 것 같아요. 화이팅! 그러면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